의사가 포기한 아이, 한국에서 기적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한 어머니, 엘리자베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치명적인 신장 질환 판정을 받았다. 의사들은 말했다. 희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프랑스, 스위스, 유럽의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남편까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혼자 남아 절망 속에서 무너졌다. 그때 우연히 들은 한마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적이라던데. 처음엔 믿지 않았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향한 엘리자베스. 그러나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는 경악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나라와 완전히 달랐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여러 나라를 떠돌던 한 어머니가 결국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 여성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프랑스 남쪽 지역에서 자랐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공국에서 지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중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아이의 신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자베스 부부는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병원을 전전하며 아이를 고치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병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그녀는 막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친정에 의지하려 했지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녀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간 고생했지만 유럽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 아이를 낳게 할 방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의료 체계가 잘 발달한 나라로 옮겨보자 며 스위스로 갔지만 거기서도 병원비가 엄청나 아이가 받을 치료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스위스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고 조금만 검사해도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찾던 중 한 스위스 간호사가 엘리자베스에게 한국도 의료 수준이 아주 높다. 고 조심스레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국, 전쟁 중이라던데 거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무시했답니다. 하지만 주변에 우연히 만난 한국인 유학생이 아주 깔끔하고 친절하게 정보를 주면서 한국이 의외로 의료 혜택이 좋고 살기도 나쁘지 않다. 고 설명하자 마음을 조금 바꿨다는군요.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한국 땅에 내렸을 때 엘리자베스는 내가 정말 다른 세계에 온 듯하다 라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공항부터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했다는 거죠. 숙소를 잡았는데 직원이 너무나 친절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지?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독감에 걸려 열이 심해졌고 숙소 직원이 바로 근처 병원을 찾아주면서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도와줬다네요. 병원에 갔더니 프랑스, 스위스에선 상상도 못할 금액이 청구되리라 걱정했지만 실제 병원비가 너무 저렴해 엘리자베스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며 수납 직원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직원은 제대로 된 금액이라고 설명했고 그 금액은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니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이건 단순한 감기 진료이니 아이가 심각한 병이 있을 땐 또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다가 정밀 검사를 위해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 시설과 시스템 역시 굉장히 현대적이었고 의사들은 이미 선진 연구를 진행 중이라 아이가 앓는 신장병에 대해 새로운 치료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미 임상시험을 거친 방법이니 안전성을 너무 걱정 말라. 는 말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가 역시나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 금액이었고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들의 자세가 세심해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엘리자베스가 더 놀란 건 아이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낫기 힘들다
고했는데 한국에선 새 치료 방법을 적용해 조금씩 신장 기능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 몇 달 뒤, 이제 완치에 가깝다 는 의사 소견을 들었고 아이는 더 이상 긴 입원 없이도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감격했지만 동시에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프랑스어밖에 모르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국인 지인들이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다 며 도와주었고 아이 교육 문제나 집 구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 이웃들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정부 지원도 의외로 괜찮아서 이 나라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는군요. 아이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유럽 병원에서 칙칙한 기억만 있던 아이에게 어린 시절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를 알게 해줬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아이를 보며 여기가 진짜 기적의 나라구나 하고 여러 번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말에 대해 직접 알아보니 사실 휴전 상태일 뿐 이미 생활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치안과 편리함에 놀랐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밤 늦게도 거리 돌아다니며 위험하다 느끼지 않았다네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나 같은 외국인도 이렇게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다니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며 자신의 경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한국은 멀고 전쟁 중이라서 위험하지 않나? 묻지만 엘리자베스는 막상 와보니 그 말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고 답한다고 하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정식으로 한국에 귀화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장기 체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 한국의 학교 문화를 접할 텐데 이 어머니가 한글 배우는 중이라 하네요. 혹시 어려움이 없냐 묻자 물론 한국말이 쉽지는 않지만 병원비 부담이 적고 치료 수준이 높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고 아이도 한국 친구들이 잘 놀아준다 며 웃고 다닌다네요. 이 사연을 제가 전해 들으며 의료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전혀 예기치 않은 나라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다 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스위스 같은 곳이야말로 선진 의료라 생각하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나 봅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의료 환경을 갖췄고 그 비용이 다른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 관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요. 엘리자베스가 기적처럼 아이를 살려낸 이 경험은 정말 한국 의술이 훌륭하구나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가 처음엔 한국을 오해했던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잘 모르면 전쟁 중이니 위험하다, 아직 뒤처진 나라 아니냐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그 모든 편견이 깨졌다고 합니다. 깨끗한 도시, 높은 시민의식, 병원비에 대한 투명한 내역 제시, 친절한 서비스. 이 모든 게 그녀에게는 신기했다는군요. 아이가 진짜 완치되어 정상 생활을 누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지만 엘리자베스 자신도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엘리자베스는 여러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를 한 번쯤 믿어보라 고 조언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을 무시하거나 잘못 알지 말라. 내 경험상 여긴 정말 기회의 땅이었다 라고요. 듣고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외국인이 보기엔 오히려 한국이 더 낫다 고할 부분이 꽤 있나 봅니다. 특히 의료 인터넷 치안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앞서 있거나 최소한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60대 이상 여러분은 예전에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며 아이는 이제 건강해졌을까? 를 제일 궁금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 지낸다네요. 지금은 운동회에도 참여하고 일반 아이들처럼 뛰고 놀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 어떤 말로도 감사 표현이 부족하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이 아이가 다 낳더라도 결국 다시 프랑스나 스위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물으면 엘리자베스는 여기가 내 아이와 나의 새 삶의 터전이 됐다.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고 답한답니다. 이 얘기를 주변 외국인들이 듣고 우와 그 정도인가? 하며 호기심을 가지면 엘리자베스는 직접 와보면 안다.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된다. 며 웃는다고 해요. 마치 다른 이에게 한국이 이렇게 좋아. 하고 홍보대사가 된 듯 하지요. 하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의료 수준이 좋다고는 해도 비용이 너무 높아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흔하다네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또 숙련된 의사들이 많아 치료 효능 대비 비용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사연은 그런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꼭 전해달라 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모나코, 세계적으로 부유하다는 나라에서도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기적처럼 치료받고 아이에게 새 인생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아이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겠다. 고도했습니다. 아이의 병이 완치에 가까워진 뒤 엘리자베스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숙소만 오가느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해진 기념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시도했다 합니다. 먼저 그녀가 가장 감탄했던 건 한국의 시장 문화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을 가보았는데 여태껏 유럽이나 모나코에서 보던 것과 달랐다는군요. 가게마다 활기가 넘쳤고 직접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파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머 애기 참 귀엽네 하며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이 손에 과일 한 조각씩 쥐어주었다네요. 엘리자베스가 감사합니다만 얼마죠? 물으면 아니야 공짜야. 먹여봐.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겨운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며 아이 역시 사람들이 다 친절해. 하며 좋아했다고 하죠. 또 시장 골목 구석에 앉아 전을 부치는 아주머니가 아기가 먹을 만한 간식을 찾고 있어. 여기 이거 너무 맵지 않아. 라며 작은 부침개를 건네주기도 했다더군요. 대개는 돈을 받고 파는 음식이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 장쯤 그냥 내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사람 냄새가 물씬 났다며 엘리자베스는 감동했습니다. 둘째로 엘리자베스가 관심을 가진 건 한국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아이가 만 67세 무렵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니 이 나라의 학교가 어떤지 알아봐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요즘 초등학교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 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가 아이 입학을 상담하러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까지 협력해 아이의 언어와 문화 적응을 돕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실 하나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가 몇 명 있어서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모임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길래 폐쇄적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라고 다시금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시설을 둘러본 뒤 유럽 못지않게 깨끗하고 교실도 밝고 교구와 책이 풍부하다. 며 감탄했답니다. 담당 선생님이 애가 처음엔 힘들 수 있으니 알아듣기 쉬운 동영상이나 그림책부터 차근차근 지도하겠다. 했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으로 아이 영양을 챙기겠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엘리자베스는 감동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구나. 여기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곳인가 보다. 하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엘리자베스가 한국에 살겠다.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는 안전한 치안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밤늦게 혼자 걷는 게 위험하고 아이를 잠깐이라도 놓아두면 어딘가로 사라질까 불안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하다는 이 얘기를 주변서 듣고 실제로 체험도 했다는 거죠. 한 번은 밤 9시쯤 아이와 함께 편의점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그 정도 시간이면 오히려 편의점 손님이 많지 않아 한적할 거야. 조심스레 다녀와.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괜찮을까? 하고 긴장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길거리에 인적이 상당히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걸으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안도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직원도 밝게 맞아주고 아이도 편안히 음료를 골랐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스가 무섭지 않니? 물었더니 아이도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라며 웃었다네요. 이 사소한 경험이 쌓여 여기는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하고 체감했다는 겁니다. 넷째로 엘리자베스가 한국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의료보험 체계가 꽤 잘 잡혀 있고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 막대한 병원비와 비교하면 천국 같았다고요. 아이에게 매달 하는 검진 비용도 보험을 일정 부분 적용받아 큰 걱정 없이 지불 가능했다니 그녀에게는 큰 안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섯째, 엘리자베스가 한국 생활을 결정하며 가장 아름답게 느낀 건 사람들 간의 정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네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절차를 안내해주면서 혹시 아이가 병원 다니는데 필요한 서류도 필요한가요? 하고 능동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짐작하고 먼저 돕겠다고 나서는 게 정말 친절하다 며 크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또 엘리자베스가 언어가 서툴러 헤매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시민이 번역기라도 돌려드릴까요? 하며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도와주기도 했고 은행에 갈 때도 직원들이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경험한 관공서는 친절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차갑고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터라 이 차이가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섯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엘리자베스는 놀랍게도 아이가 김치 같은 매콤한 음식을 조금씩 즐기게 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급식 시간에 반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조금씩 시도하더니 이제는 매콤달콤한 양념도 잘 먹는다고 해요. 심지어 집에서 엄마가 준비한 빵이나 파스타보다 학교 밥이 더 맛있다고 말해 엘리자베스가 약간 섭섭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건강해져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모습이 고마울 뿐이라 했습니다. 일곱째, 엘리자베스는 남은 과제인 직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처음에는 프랑스어 영어를 쓰는 직장을 찾기 어려울까 고민했지만 요즘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외국어 강사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있어 선택지가 의외로 다양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투어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다루는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과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게 생각보다 수요가 있고 본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즐기도록 돕는 일이 보람돼서 즐거워한다네요. 여덟째, 엘리자베스가 한국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소위 맘카페 같은 온라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받아 활동하면서 서로 육아 정보를 교환하고 주말에 모여 놀기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외국인 엄마라 낯설어 했지만 아이와 함께 오랜 병원 생활을 견뎌본 경험을 나누자 주변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 며 곁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홀로 떠다니는 느낌에서 벗어났다는군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한글 공부에 열심을 내며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발음이 서툴러서 시장 아주머니들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즐거운 도전이라네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아이에게 이곳이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친구들을 잘 사귀고 방과 후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도 가보며 과거 병원 침대에서 허약하게 누워있던 모습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씩씩해졌다고 해요. 그녀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곧 아이 웃는 얼굴을 보며 힘을 낸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행복한 장면을 함께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아이가 건강히 뛰노는 걸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주변 외국인들에게 혹시 병 때문에 힘들다면 한국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소개해준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하고 물으면 직접 가보면 안다. 나와 아이가 증인이다. 라고 웃으며 대답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흘러간 몇 달 뒤, 엘리자베스는 SNS를 통해 자신처럼 아이병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한국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의료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이들 학교는 어떤지 등등 자세히 안내해주고 경험담을 나누는 식이죠. 사람들이 고맙다며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녀는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뿐이라 답한다고 해요. 이 사연을 요약하자면 한 프랑스 출신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살리고자 전 세계 병원을 찾아 헤맸고 결국 한국에서 기적처럼 치료받으며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한국이 전쟁 휴전 국가인 줄만 알고 위험하거나 낙후됐다 여겼지만 보아보니 의료 체계와 시민의식, 안전, 교육 환경이 모두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옛날 한국은 어렵고 가난했는데 이제 이렇게 외국인을 감동시키는 나라가 됐구나